내 자산도 내 몸도 건강해지는 시간 건강 365 닥터 인사이트의 김호수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시청자분들께 자산을 또 불리는 방법, 또 보호하는 방법 여러 가지를 알려드릴 텐데요. 일단은 수익형 부동산에서 요즘 주목을 받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새로운 선택지로 주목받고 있는 호스텔이라든지 숙박업 관련해서 건물 매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운영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러면서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상속 증여하는 과정이 어렵고 복잡하잖아요. 여기에서 세금 부담을 줄이는데 중요한 감정평가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와 절세 모두 단순히 숫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구조를 이해하면서 내 자산도 늘리고 세금을 아끼면서 내 자산도 방어하는 방법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두 분의 지갑 닥터와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이야기 나눠볼 첫 번째 지갑 닥터를 화면으로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첫 번째 지갑 닥터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딩온 부동산 중개 김도영 팀장 모셨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들의 건물주 드림을 이뤄드리는 빌딩 지니, 빌딩온 중개법인 김도영 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김도영 팀장님과 그러면 또 어떻게 자산을 늘릴 수 있는 방법 알아볼지 함께 해주시는 김도영 팀장님과 나눌 이야기 첫 번째 주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이 호스텔, 요즘 여행 가시면 호스텔에 묵는 분도 계실 텐데 이런 숙박업과 관련해서 건물 매입을 어떻게 하는 건지, 운영은 어떻게 하는 건지, 여기에서 또 수익을 어떻게 낼 수 있을지 한번 기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김도영 팀장님과 이야기를 차근차근 나눠볼 텐데요. 자, 팀장님 요즘 호스텔 건물 이쪽이 다시 또 주목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하던데 숙박업 이쪽의 시장 분위기 이게 좀 달라졌다라고 들었습니다. 네. 요즘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 숙박 수요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네네. 공급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이후 한류와 K 콘텐츠의 영향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관광객 증가 속도가 지난해보다 더 빨라지면서 상반기가 끝나기도 전에 누적 방문객 1,000만 명을 넘어설 정도로 네. 회복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숙박시설 공급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던 불법 숙박업소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면서 숙박 수요가 자연스럽게 허가를 갖춘 합법적인 숙박시설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또 외국인 관광객은 평균적으로 3일에서 5일 정도를 머무는 경우가 많아서 객실 가동률도 높게 이뤄지고 있고 이런 환경에서 객실 단가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서 운영 수익성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요는 늘고 공급은 제한적인 시장 환경이 이어지면서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최근에는 관광객이 많은 종로, 명동, 을지로 등 도심 상권에서 네. 호스텔로 전환 가능한 건물 중심으로 매수 문의와 거래가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결국에는 해외 관광객들이 특히 요즘 우리나라에 많이 오고 있는데 네. 그 인원들을 다 수용할 만한 숙박업소 아니면 호스텔 이런 것들이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시장이 기회를 찾고 여기에서 좀 수익을 아니면 건물을 좀 바꿔서 호스텔로 운영을 해볼까 하는 그런 수요가 좀 늘어나는 것 같네요.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기회를 찾으려고 하시면 이제 건물을 아마 매입을 하셔야 될 텐데 이 건물을 매입할 때 그러면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이 놓치기 쉬운 거 어떤 것들을 중점으로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이 호스텔 투자를 계획하신다면 네.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될 것은 이 건물이 정말 호스텔로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그것을 좀 먼저 보셔야 합니다. 그렇죠. 가격이나 수익성보다 이 부분을 먼저 검토하셔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용도 지역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상업 지역이 가장 유리하고 네. 상업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도로 조건이나 건축 기준 등 여러 가지 법적 제한으로 인해서 용도 변경이 어려운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환경 보호지구 여부입니다. 인근에 학교나 유치원들이 있다라고 하면 숙박업 허가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 이용 계획을 통해서 네. 보호구역에 이제 해당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지구 단위 계획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해당 지역 내에서 숙박시설이 허용되는지 또는 이제 관광 숙박업은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는지 그것들 세부 내용을 좀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 네 번째는 이제 공사 비용인데요. 호스텔은 다중 이용 시설이기 때문에 용도 변경할 때 이제 그 소방 필증이 반드시 네. 있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소방 피난 설비를 보강해야 하고 또 방화지구에 해당한다면 방화창이나 드렌처 설비 등 추가 공사가 많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서 공사비가 예상보다 크게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제 그 정화조 용량이나 주차 기준, 위반 건축물 여부 등 확인해야 될 사항들이 적지 않아서 실제로는 이제 투자자가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건축사님과 함께 사전 검토를 진행하고 이후에 이제 매입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건물이 숙박업소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단순히 지금 비용을 어느 정도의 수익이 기대된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일단은 기본적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한 건지를 찾아야 되겠고요. 그러면은 숙박업 건물, 숙박업을 하기 위한 건물과 일반적인 상가 건물과는 그럼 투자 방식이 좀 다르게 가져가야 될까? 어떤 점이 다른가요? 일반 상가 건물과 숙박업 건물 같은 수익 건물은 이제 같은 수익형 부동산인데 투자 방식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네. 일반 상가 건물은 하나의 임차인에게 공간을 임대하고 월세를 받는 임대업이지만 그렇죠. 따라서 이제 투자할 때는 임차인이 얼마나 오래 운영을 할 건지 그리고 공실이 발생했을 때 얼마나 빠르게 공실을 맞출 수 있을지 그것을 이제 중점적으로 살펴보셔야 하고요. 한번 이제 임차인이 구성이 되면 비교적으로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임대료 상승에 한계가 있고 입지에 따라서 임대료 수준과 자산 가치의 차이가 좀 크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네. 반면에 이제 숙박업 건물은 공간을 빌려주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객실이라는 공간에 이제 서비스를 더해서 판매하는 서비스업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물 자체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좀 결정나는데요. 객실 점유율이 어떤지, 객실당 평균 판매 가격은 적정한지, 운영비는 또 얼마나 들어가는지, 또 예약 플랫폼에서 리뷰나 평점은 잘 관리되고 있는지까지 함께 보셔야 됩니다. 실제로 이제 같은 건물이라도 운영 방식이나 운영 주체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크게 차이 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숙박업 건물은 건물만 보는 게 아니라 네. 그 안에서 운영되는 사업까지 함께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단순히 임대업이라고 할 수 없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상품을 잘 팔 수 있는가의 그런 여부도 계속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거네요. 네. 그러면은 어쨌든 그래도 호스텔을 투자하고 만약에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부동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입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사람들이 많이 와야 하니까 호스텔 투자에서도 입지가 매우 중요한 요소겠죠? 어떻게 보세요? 역세권이나 이런 게 무조건 당연히 좋겠지만 네.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호스텔의 입지는 단순히 역세권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네. 외국인 관광객의 이동 동선에 얼마나 잘 맞느냐가 중요합니다. 아, 그렇죠. 네. 외국인 관광객들은 대부분 공항철도나 공항버스, 지하철을 이용해서 캐리어를 끌고 이동합니다. 그래서 역에서 몇 분 거리인가 보다 캐리어를 끌고 이동할 때 얼마나 더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을지 길은 또 쉽게 찾을 수 있는지가 만족도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이런 조건들만 좀 갖춰진다면 꼭 대로변일 필요가 없고 역에서 조금 안쪽에 위치한 이면도로의 건물이라도 접근성이 좋다면 대로변보다 매입 가격은 낮으면서 이용객들의 불편은 크지 않아서
투자 측면에서는 오히려 좋은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관광객이 실제로 많이 찾는 상권인지입니다. 강남처럼 유명 지역이라고 해서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은 명동, 종로, 북촌, 경복궁처럼 이제 관광과 쇼핑,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지역을 더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호스텔은 일반 상가와 달리 온라인 경쟁력도 매우 중요한데요. 외국인 관광객들은 길을 걷다가 숙소를 정하는 게 아니라 출국 전에 아고다나 에어비앤비 같은 예약 플랫폼에서 숙소를 예약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리뷰와 평점이 높고 검색 결과에 잘 노출된다면 역에서 도보 8분에서 10분 정도 떨어져 있다라고 해도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결국 호스텔은 좋은 입지에 더해서 리뷰와 평점, 검색 노출 같은 온라인 경쟁력까지 함께 갖춰질 때 가장 높은 경쟁력을 갖는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시청자분들도 해외여행 가실 때 아마 이런 경험 하시겠죠. 물론 뭐 이런 역세권에 가까우면 이동은 편하지만 좋은 숙소나 리뷰가 잘 되어 있는 곳이라면은 뭐 걸어서 뭐 10분 정도는 충분히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런 숙소를 찾아가시니까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하시면서 입지를 선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은 이번에는 만약에 이렇게 내가 호스텔 운영 같은 걸 아니면 투자를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방법론의 문제일 것 같아요. 내가 직접 운영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걸 위탁 운영을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어느 쪽이 더 유리할까요? 어느 쪽이 더 괜찮다고 보세요? 이거는 어느 쪽이 더 유리하다고 단정하기보다는 네네. 투자자의 목적과 역량에 따라서 선택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네. 직접 운영하실 때는 객실 가격이나 마케팅, 운영 방식 등을 이제 직접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운영을 잘하면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을 기대할 수 있고요. 네네. 다만 예약 관리나 고객 응대, 직원 관리 등 이제 운영 전반을 직접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숙박업 경험이나 운영 노하우가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반면에 이제 위탁 운영은 전문 운영사가 객실 운영과 마케팅, 고객 서비스를 대신 관리해주기 때문에 투자자는 운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숙박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투자자라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운영 수수료가 발생하고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수익률은 다소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건물주는 자산을 보유하고 운영은 전문 운영사에게 맡기는 방식을 선택하는 투자자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결국 중요한 것은 직접 운영이냐 위탁 운영이냐보다 해당 운영 방식으로 얼마나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로 볼 수 있는데 자신의 경험과 투자 목적을 고려해서 가장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어떤 게 정답이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뭐 투자하시는 분의 능력이나 성향에 따라서 좀 유리하고 불리한 것들을 판단해내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숙박업 요 건물을 이제 매입을 할 때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들도 여러 개 있을 것 같아요. 꼭 확인해야 될 것들, 수익률만 보면 안 되잖아요. 어떤 것들을 체크해 볼까요? 맞습니다. 숙박업은 예상 수익률만 보고 투자하기에는 변수가 많은 네네. 자산입니다. 특히 건물을 매입해 호스텔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 사업 계획 승인과 용도 변경, 소방 협의 등 인허가 절차가 예상보다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또 공사 과정에서 추가 소방 공사나 구조 보강이 발생하면 공사 기간과 비용이 늘어나고 그만큼 금융 비용과 각종 고정비 부담도 함께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오픈 이후에도 바로 객실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규 호스텔은 리뷰와 운영 실적이 없기 때문에 초기에는 예약 플랫폼에서 인지도를 쌓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운영 자금도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처럼 숙박업은 인허가부터 공사, 오픈까지 예상보다 시간이 길어지는 것이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무 단계에서는 계약 단계부터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특약을 협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면 가능한 경우에 잔금 지급 전에 사업계획 승인과 용도 변경 관련 절차를 미리 진행할 수 있도록 매도인과 협의를 하기도 합니다. 네네. 이렇게 하면 이제 소유권 이전 후에
인허가 절차를 처음부터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 착수와 오픈 일정을 효율적으로 당겨서 단축해서 계획할 수 있습니다. 결국 숙박업 투자는 예상 수익률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인허가와 공사 초기 운영까지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부분까지 미리 준비하고 관리하는 것이 투자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게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바로 딱 뭐 시작할 수 있는 이 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기간들도 잘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거네요. 그러면은 근데 어쨌든 숙박업 만약에 이걸 투자를 한다고 하시더라도 결국에는 궁극적인 목적은 저희가 돈을 벌자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결국에 수익률을 따져봐야 되죠. 이런 조건들을 다 갖추고 나면 수익률을 따져봐야 되는데 이 숙박업 건물에서 적정 수익률은 어느 정도로 어떤 걸 보고 판단을 해야 될까요? 숙박업 건물은 표면적인 수익률보다 네. 운영비를 모두 반영한 실질 수익률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요. 일반 상가는 임대료 중심으로 수익률을 계산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네. 숙박업은 운영형 자산이기 때문에 객실 매출만으로는 실제 수익성을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인건비랑 OTA 그리고 네. 이제 청소비, 세탁비, 공과금 뭐 이런 것들을 모두 차감한 뒤에 얼마나 실제 수익이 남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실무에서는 운영비를 모두 반영한 실질 수익률 기준으로 연 10%에서 15% 수준이 되는지를 하나의 이제 참고 기준으로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 다만 숫자 자체보다 그 수익이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되고요. 네. 객실 가동률과 평균 객실 단가가 시장 수준에 맞는지, 특정 시즌이나 단체 예약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지는 않은지, 향후 시설 투자나 유지 보수 비용은 얼마나 발생할 수 있는지까지도 함께 살펴보셔야 됩니다. 결국 숙박업 투자는 매출이 아니라 순수익, 표면 수익률이 아니라 실질 수익률을 보는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정답은 없지만 실제 수익률 그래도 연에 10에서 15% 정도는 기본으로 낼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삼고 거기서 이제 뭐 플러스 마이너스 좀 달라지기는 하겠죠. 그걸 안정적으로 계속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기본 10에서 15% 아니면 그 이상의 수익을 내는 그런 곳들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네. 도움을 주시면 뭐 잘 되는 것도 있고 좀 잘 안 되는 것도 있겠지만 뭐 여러 가지 사례를 보셨을 텐데 잘 운영되는 호스텔, 잘 운영되는 그런 숙박업소는 어떤 특징이라고 해야 될까? 어떤 장점들을 갖고 있던 거예요? 현장에서 운영이 잘 되는 호스텔들을 보면 네. 딱히 특별한 비법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요? 예, 고객이 실제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얼마나 집중하시느냐에서 이제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외국인 관광객들은 생각보다 작은 부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방음은 잘 되는지, 수압은 충분한지, 객실은 깨끗한지, 친구 상태는 좋은지, 또 이제 문의를 남겼을 때 답변 속도가 얼마나 빨리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러한 요소들에 있어서 숙박 만족도를 결정하는데 네. 운영이 잘 되는 곳일수록 이런 단순한 부분들을 빠르게 개선하면서 고객 만족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쌓인 만족도는 결국 좋은 리뷰로 이어지는데요. 요즘은 대부분의 고객이 아고다나 에어비앤비 같은 예약 플랫폼에서 리뷰와 평점을 확인한 뒤에 예약을 결정하기 때문에 좋은 리뷰는 단순한 평가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마케팅이자 경쟁력이 됩니다. 네. 실제로 리뷰 평점이 높아질수록 예약 플랫폼 내 노출이 늘어나고 객실 가동률도 함께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운영이 잘 되는 곳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예약률과 평균 객실 단가, 고객 리뷰를 꾸준히 분석하면서 가격 전략과 운영 방식을 계속 개선해 나갑니다. 고객들의 여행 패턴이나 시장 환경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운영도 그에 맞춰서 변화해야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성공하는 호스텔은 화려한 시설이나 특별한 마케팅보다 기본적인 서비스 품질을 꾸준히 관리하고 고객의 피드백을 운영에 반영하며 데이터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운영이 쌓일수록 좋은 리뷰가 만들어지고 결국 안정적인 수익과 건물의 가치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에는 뭐 기본적인 그 숙박업의 본질을 잘 하고 나서 수익을 기대를 해야 된다는 거겠죠. 그러면서 계속 개선을 하고 가격 전략도 한번 수정을 해보면서 맞춰가는 전략 필요할 것 같고, 그러면은 요 숙박업 건물 투자하는 것은 개인으로 그냥 투자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법인 투자를 하는 방법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요거는 법인으로 매입하는 게 조금 더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개인으로 해도 큰 차이가 어떻게 보세요? 제 경험상 숙박업 건물도 일반 상업용 건물과 마찬가지로 법인 매입을 먼저 검토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요? 그 이유는 숙박업은 단순히 건물을 보유해서 임대료를 받는 자산이 아니라 네. 직접 운영을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운영 과정에서 시설 투자나 리모델링, 운영비, 인건비 등 지속적으로 자금이 투입되고 관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고려하면 법인이 운영과 자금 관리 측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 숙박업은 한 채를 운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규모를 확대하거나 다른 숙박시설 또는 상업용 건물로 투자를 이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투자 흐름을 계획하고 있다면 법인 구조가 보다 유연하게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모든 투자자가 법인으로 시작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 규모와 보유 기간, 운영 방식, 자금 활용 계획에 따라서 개인 명의가 더 적합한 경우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이냐 법인이냐를 먼저 결정하기보다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투자하고 운영할 건지, 그리고 장기적인 투자 계획이 무엇인지부터 먼저 설계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방향이 정해지면 개인과 법인 중 어떤 구조가 더 적합한지도 자연스럽게 결정됩니다. 계약 전에 부동산 전문가와 세무 전문가의 의견을 함께 들어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뭐 계속해서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확장해 나가실 계획이시라면은 법인으로 시작하는 게 아무래도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시네요. 자, 그러면은 뭐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도 보시다가 이거 호스텔 관광 관련된 사업 나도 관심이 좀 생기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근데 아무래도 이게 초기에 처음으로 해보시는 분들은 간과하시거나 좀 놓치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주변에서 많이 이제 상담해 주시고 도움을 주시다 보시면은 초보 투자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실수? 어떤 사례들이 있던가요, 좀? 현장에서 보면 네. 초보 투자자분들이 비슷한 실수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첫 번째는 수익률만 보고 들어가시는 경우입니다. 네. 예를 들어 매출 자료만 보고 이 정도면 충분히 남겠다라고 판단해서 매입을 하시는데 실제 운영에 들어가 보면 상황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수기에는 잘 나오지만 비수기에는 급격하게 떨어지고 여기에 인건비나 청소비, 예약 플랫폼 수수료까지 빠지면 생각했던 수익이 안 나오는 구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운영을 너무 쉽게 보시는 경우입니다. 처음에는 사람만 쓰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예약 관리, 리뷰 대응, 고객 컴플레인 처리까지 계속 발생을 하게 됩니다. 특히 방음이나 청결 문제 같은 건 한 번 리뷰에 남으면 바로 예약률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운영 경험이 없으면 생각보다 빠르게 운영이 흔들리게 됩니다. 실제로는 초기 몇 달 운영이 안정되지 못해서 기대했던 수익 구조가 안 나오고 결국 중간에 운영 방식을 바꾸거나 매각을 고민하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보 투자자분들은 수익이 얼마냐보다 그 수익이 어떤 구조로 만들어지고 실제 유지 가능한 구조인지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결국 호스텔 투자는 건물보다 운영을 얼마나 현실적으로 이해하고 들어가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시간 또 거의 다 돼가지고 마지막으로 우리 팀장님께 요 숙박업 건물 투자를 좀 해보고 싶어 하신다는 분들은 어떤 것들을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핵심 포인트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네, 숙박업 건물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숙박업은 부동산 투자이면서 동시에 하나의 사업을 시작하는 투자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건물 가격이나
예상 수익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먼저 숙박업으로 운영 가능한 건물인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용도 지역과 인허가, 소방 기준, 공사 비용 등은 투자금과 사업 일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매입 전에 반드시 검토하셔야 합니다. 또 계약 단계에서도 인허가와 용도 변경 준비를 미리 진행할 수 있도록 계약 조건을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이런 준비만 잘해도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불확실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숙박업은 오픈과 동시에 안정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초기에는 시설 투자와 운영비가 먼저 들어가고 예약과 리뷰가 쌓이면서 점차 자리를 잡아갑니다. 따라서 초기 운영을 충분히 감당하실 수 있는 작은 계획도 함께 세우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출구 전략도 꼭 같이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매입할지만 고민하기보다 어떻게 운영하고 언제 어떤 방식으로 다음 투자를 이어갈 것인지 함께 계획해야 좋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숙박업 투자는 좋은 건물을 찾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업 구조를 만드는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 관점으로 접근하신다면 훨씬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숙박업 투자가 그냥 단순히 뭐 건물을 매입하는 이런 부동산 투자의 개념의 플러스 알파로 사업적인 능력이나 성공안도 함께 필요하다라는 것을 좀 강조를 해주셨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요 관련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전문가와 더 자세하게 한번 상담을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빌딩온 부동산 중개의 김도영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오늘 또 좋은 정보, 돈 되는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회 되면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